문제 1번.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부서 정보를 확인하고 그 내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자, 시스템 관리에서 부서 등록에 먼저 들어가 줍니다. 1번 보면 현재 사용 중인 부서는 총 8개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개인데 얘는 사용 기간이 지났죠. 지금 14기 20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자, 그럼 사용 중인 부서는 7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 보기 2번. 자재부는 회사 본사 사업장 소속이다. 자재부. 사업장 코드 2000이죠. 인천 지점. 틀렸습니다. 3번. 관리부는 회사 본사의 관리 부문으로 관리하고 있다. 관리부. 관리부문. 인천 사업장이죠. 3번도 땡. 정답은 4번이겠네요. 현재 사용 중인 인천지점 사업장의 부서는 총 3개이다. 사용 중인 인천지점 사업장의 부문은 관리, 생산, 자재로 총 3개네요. 그쵸? 부서, 관리, 생산, 자재. 자, 문제 2번. 다음 중 ERP 사용을 위한 기초 사원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사용자가 아닌 사원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자, 사원 등록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조회를 해주시면 사용자 여부가 부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답은 3번 최명수 사원이겠네요. 자, 문제 3번. 당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변경되었다. 기존 인사급여 기준 설정을 확인하고 관련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단 환경 설정 기준은 변경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인사급여 관리에서 인사급여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 줄게요. 자, 보기 1번. 월일수 산정 시 귀속당월의 실제 일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요. 월일수 산정. 여기 있네요. 해당 월의 실제 일수. 맞습니다. 자, 보기 2번. 지방소득세 집계 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모두 일치하는 소득 데이터를 집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귀속과 지급연월 두 개 다 일치하는 게 조회가 됩니다. 3번. 모든 직종의 출결 마감 기준일은 당월 1일로 동일하다 라고 합니다. 출결 마감 여기서 볼 수 있죠. 사무직은 1일이 사무직은 1일이고 생산직과 환경직은 26일이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 2019년 귀속년도 각종 소득세 등 자동 계산을 위한 세법적인 과세 기준 및 세율 등의 기본 요건을 확인하고 근로소득 기본세율 조견표 과세표준 국간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있는 소득세 공제 환경 설정에 들어가 주실게요. 여기에서 2019년도로 바꿔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을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다른 거는 4번이 되겠네요. 1억 5천부터 3억까지죠. 5억까지가 아니고. 다음 문제 5번. 다음 중 핵심 ERP 인사 기초코드 등록 메뉴에 사원그룹 출력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무엇인가? 친절하게도 메뉴를 다 주어졌네요. 들어가 줄게요. 인사 기초코드 등록 출력 구분에서 4번 사원 그룹에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G2 직종 관리 내역의 비고값이 1인 경우 생산직 비과세 적용 대상 직종이다. 직종. 네, 여기 하단에 메시지에 있어요. 생산직 비과세 적용함.
여기도 다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2번이 맞는 말이겠네요. 그쵸?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G1 고용구분 관리 내역의 비곡없이 0인 경우 인사정보 등록 조회 대상 고용 형태이다 라고 합니다. 고용구분 비곡값 밑에 확인해 볼게요. 일용직 사원 등록에 조회되는 직종이라고 하네요. 3번 틀렸고 얘네 두 개가 바뀌어서 나왔네요. 그쵸?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6번. 당 회사는 보기와 같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내 내부 교육을 진행하였다. 해당 교육 대상자들의 평가를 확인하고 평가 결과가 상인 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 교육 평가로 들어가 주실게요. 인사관리의 교육 평가. 교육명은 801번. 여기서 상이 아닌 사람을 찾아주면 되겠죠. 오진영, 노이선, 이서진, 이민영. 이 중에 아닌 사람. 오진영이 아니네. 오진영은 하, 노이선은 중, 이민영 상.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7번. 회사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모든 사업장에 대해 보기와 같이 장기 근속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급된 총 인원수 및 근속수당은 얼마인가? 단, 퇴사잔 포함 미만일수 버리고 경력 포함 제외한다고 하네요. 자, 근속 연수 현황에 들어가 주실게요. 이것도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죠. 모든 사업장이니까 따로 체크를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부서도 상관이 없고 퇴사자는 포함하며 미만일수는 버리고 경력은 제외한다 라고 했습니다. 기준일은 2019년 1월 1일. 자, 9년 이상 근속부터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9년 이상 10년 미만 이렇게 3명이 있네요. 3명이면은 15만원, 그리고 10년 이상이 2명이 있네요. 20만원, 20만원에 15만원 해서 2번 5명에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8번. 당 회사는 2019년도 하반기 인사발령을 사원별로 진행하고자 한다. 2019-0630 발령 호수의 사원별 발령 내역을 확인하고 그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발령 사원별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령 호수 2019년 6월 30일. 자, 박국현 사원부터 볼게요. 박국현 사원은 실제 발령 적용일 전 현재 직급은 부장이다 라고 합니다. 발령일 전 현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직급은 부장이다. 맞습니다. 김윤미 사원은 실제 발령 적용일 전 현재 부서는 관리부이다 라고 합니다. 김윤미 현재 부서 총무부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른 사원들도 한번 볼게요. 오진영 사원은 실제 발령일 적용일 전 현재 부서는 자재부이다. 오진영씨 현재 부서 자재부 맞죠? 다음 엄현애씨 직급은 대리이다. 엄현애씨 직급 대리 맞네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9번. 당 회사는 2019년 7월 귀속 사원별 특별수당을 지급하고자 한다.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어학시험 수당을 지급시 지급될 총 지급액은 얼마인가? 라고 합니다. 자, 어학시험 수당을 확인할 때는 인사기록 카드 2에 들어가 줍니다.
여기서 어학시험 탭을 클릭하고 한 명씩 한 명씩 다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퇴사자를 제외부터 해야겠죠. 우측 상단 조회 기준 클릭해 주셔서 이전 퇴직자 제외 옆에 있는 기준일을 설정을 해줍니다. 2019년 7월 1일로 할게요. 자, 이러고 한 명 한 명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모장이 필요하겠네요. 자, 2% 400 이상, 그리고 450 이상 두 개가 있네요. 한 명씩 확인을 해볼게요. 2% 400 이상 유효기간 괜찮지 않죠? 2019년 7월 기준이니까 얘는 기간이 끝났어요. 자, 이거 하나 있네요. 400점 이상 한 명. 얘는 기간이 만료됐죠. 정수연씨 400점 한 명 더. 김수영씨 450 이상 한 명. 기간 만료. 이렇게가 끝이네요. 그래서 400점 2명, 450 1명 해서 2만원, 2만원, 3만원 총 7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자, 문제 10번. 당회사 김종욱 사원에 대해 가족 정보를 확인하고 등록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김종욱 사원에 대해서 확인을 하라고 하니까 인사정보 등록 들어가 줄게요. 여기서 김종욱 사원, 바로 밑에 있네요. 자, 여기서 급여 정보를 봐도 부양 가족에 대한 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 자세히 보려면 인사기록 카드에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김종욱 사원 가족 이렇게 봐주시면 정보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하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보기 1번 가족 중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적용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장애인 구분에 다 비해당으로 되어 있지만 국가 유공자 등이 있어요. 이것도 장애인 공제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연말정산이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보기 1번이 맞는 말인데, 연말정산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 대상자가 존재하는 걸로 취급을 받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가족수당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총 2명이다. 수당 여부에 비해당된 2명이 있죠. 맞는 말이고요. 3번 연말정산 작업 시 공제 대상 가족은 연말정산에 체크된 가족이 적용된다. 맞는 말입니다. 연말정산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공제 대상 가족이 되는 거예요. 실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은 총 3명이다. 여기 부양 여부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실제로는 3명밖에 부양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 당 회사는 2019년 상반기 귀속급여 작업에 대해 수당별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인천 지점 기준 P50 자격수당을 지급받은 사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누구인가? 자, 이거는 이제 급여 관리 들어가셔서 수당별 연간 급여 현황에 들어가 줍니다. 2019년 상반기 귀속이라고 하니까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수당 코드는 자격수당 P50.
사업장 인천 지점 검색해 주시면 받지 않은 사원이 나오게 되네요. 그쵸? 강민주 사원 안 받았네요. 정답 1번이겠네요. 김윤미 사원 받았고, 노이선 사원 받았고, 이성준 사원도 받았네요. 자, 문제 12번. 당 회사는 2019년 6월 귀속급여 작업에 대해 항목별 급여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부서별로 집계 시 국내 영업부와 해외 영업부의 영업 촉진 수당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라고 합니다. 급여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대요. 부서별로. 확인해 볼게요. 급여 지급 현황을 여기서 항목별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여기로 들어가 주실게요. 귀속 연월 6월이네요. 급여 사업장은 회사 전체네요. 부서별로 집계를 해주시면 영업촉진수당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국내 영업부는 16만원 받았고 해외 영업부는 36만원을 받았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급여 지급 현황을 항목별로 확인하려고 하니까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으로 들어가 주는 겁니다. 문제 13번. 2019년 7월 귀속 일용직 대상자에 대해 보기와 같이 급여 일괄 계산 시 급여 지급 내역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일용직 대상자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을 해줘야겠네요. 일용직 관리에 들어가서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으로 들어갑니다. 귀속 연월은 2019년 07월 지급일 매일 지급. 전체 사원을 다 체크해 주시고 일괄 적용을 눌러줄게요. 평일 9시간 근무 가정이네요. 00900 평일. 비과세 신고 제외부는 7,000원이 있네요. 적용. 자, 총 지급 인원은 3명이다. 3명 맞죠? 해당 지급일의 실지급액 총액은 858만 9,760원이다. 급여 총액에 들어가 주셔서 차인 지급액을 봐주시면 됩니다. 85,600, 920, 856만 9,290원이네요. 금액이 다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서 말하는 이 금액은 과세 총액인데 과세 총액과 실지급액 총액은 엄연히 다른 얘기입니다. 실지급액은 여기 있는 차인 지급액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봐볼까요? 해당 지급일의 회사 부담금의 총액은 38만 4,090원이다. 회사 부담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38만 4,090원 맞고요. 비과세 신고분 총액은 35만 1,440원. 비과세 신고 제외분 총액은 43만 4천원이네요. 비과세 신고 제외분, 비과세 신고분 다 맞죠? 문제 14번 보도록 할게요. 당 회사는 영업촉진수당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였다.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지급 기준을 직접 수정하고 2019년 7월 귀속 지급일의 급여 계산 시 총 과세 및 소득세는 각각 얼마인가? 그 외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따른다. 라고 합니다. 자, 지급 기준을 직접 수정하라고 해요. 그쵸? 그럼 여기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지급 공제 항목 등록으로 들어가 줍니다. 자, 여기서 급여 지급으로 바꿔주시고 2019년도 해주시면 영업촉진수당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국내 영업부와 해외 영업부의 금액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지금 안 눌리죠? 마감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감 취소를 눌러주시고 금액을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만원이 아니고 국내 영업부는 10만원이고 해외 영업부는 15만원이네요. 자, 잘 들어간 거 확인해 주시고 다시 마감한 후에 나가 주실게요. 그 다음에 급여를 계산하라고 하네요. 그쵸?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들어가 줍니다. 2019년 07월 지급일은 25일자네요. 문제에 주어졌습니다. 25일자. 자, 이제 급여를 계산을 해줍니다. 전체 선택해주시고 우측 상단 급여 계산 버튼 그 후에 계산을 해줄게요. 그 다음 총 과세 및 소득세는 각각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급여 총액에 들어가서 과세와 소득세를 확인해 줍니다. 2647만 2340원과 103만 2720원이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15번. 당 회사는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입사자에 대해 수습 적용을 하고자 한다. 보기와 같이 환경 설정 후 장석훈 사원의 2019년 7월 기속 지급일 2019년 7월 31일자 급여 계산 시 실지급액은 얼마인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 장석훈 사원에 대해서 수습을 적용해야겠네요. 그쵸? 자, 문제에서 환경 설정을 하라고 단서를 주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수습직을 건드려 줘야겠죠. 자, 수습직 지급기간 문제에 보시면 3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쳐주시면 3개월로 입력이 됩니다. 두 번째 단서 수습직 급여 계산 기준 월 F2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월 눌러주시고 수습직 지급률 70%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대로 나가주시면 돼요. 그 후에 장석훈 사원의 급여를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들어가셔서 들어가셨구나. 지급일 31일자 그러면 장석훈 사원이 있습니다. 장석훈 사원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장석훈 사원의 실지급액 사인지급액은 162만 8,430원이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6번. 당 회사는 사원별 근태 내역을 기준으로 아래 보기와 같이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19년 7월 기속 박국현 사원의 근태 내역을 확인하고 연장 근로수당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근태기가 나왔네요. 근태 결과 입력으로 들어가 주실게요. 여기서 2019년 7월 지급일은 25일자네요. 검색해 주시고 박국현 사원의 근태를 확인해 주시면 요 밑에 여기 시간이 있습니다. 요 밑에는 총이에요. 총 연장 근로시간 5시간.
아니 5일이고 10시간이네요. 그쵸? 자, 1급도 주어졌네요. 그리고 계산식 주어졌고요.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급이 97,400원인데 나누기 8을 먼저 해줘야겠죠. 12,175원에서 연장 근무 시간 10시간 했죠. 여기에 곱하기 1.5까지 해주시면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원단위 금액은 이거는 문제가 잘못 나왔습니다. 원단위 금액은 절사한다라고 나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정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원단위 금액을 절사하게 되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백. 자, 문제 17번. 인천지점 사업장에 대한 2019년 6월 기속 급상여소득에 대한 은행별 이체 금액을 확인하고자 한다. 은행별 이체 금액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자, 여기서 급상여 이체 현황으로 들어가 주실게요. 귀속연월 2019년 6월 지급일. 여기 은행 코드 정렬란이 있는데 그냥 비워주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은행별로 쭉 나오게 돼요. 여기서 이제 금액을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국민은행 2206만 6680원. 알맞은 거 찾고 있네요. 국민은행 아니고 기업은행 750 900이죠. 얘도 아니고 신한은행 290만 신한은행이 정답이 되겠네요. 현금도 한번 볼까요? 현금은 1500이네요. 여기는 1800으로 되어 있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문제 18번. 부서별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을 조회하고자 한다. 2019년 상반기 기속 총무부 부서 기준으로 조회 시 부서 전체 월별 급상여 지급 공제 항목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을 들어가면 되겠네요.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 조회 기간은 2019년 상반기라고 하네요. 01일부터 2019년 06월. 조회 구분은 부서 기준으로 조회해달라고 하네요. 부서 총무부. 그쵸? 자, 부서 전체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묻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단을 여기를 확인해 주셔도 되고 하단을 확인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확인을 해볼게요. 기본급 4,550만원 4,550만원 맞고요. 지급 합계 5,577만 3,140원. 지급 합계는 우측으로 넘기면 나오겠죠. 지급 합계 여기 있네요. 5,577만 3,140원. 차인 지급액 4,904만 6,720원. 4,904만 6,720원 맞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사회보험 부담금 1000만원이 넘게 나와 있네요. 근데 여기서는 200만원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19번. 보기 기준으로 2019년 7월 기속 일용직 대상자 급여 일괄 계산 시 총 소득세는 얼마인가? 단 그 외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따른다. 일용직 대상으로 급여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쵸?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2019년 7월 귀속. 지급 형태는 일정 기간 지급으로 주어졌네요. 검색을 해주시고 계산을 해줄게요. 평일과 토요일 9시간 근무 과정이래요. 평일과 토요일. 비과세 신고제외부는 8,000원이 있고요.
적용. 이렇게 해주시고, 아이고, 총 소득세는 얼마인가 하고 묻고 있었네요. 계산을 아까 했으니까 총 소득세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총 소득세는 58,320원이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0번. 당 회사는 2019년 7월 과장직급의 호봉을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자 한다. 과장직급의 호봉 등록을 완료하고 5호봉 호봉 합계는 얼마인가? 호봉 등록을 하러 갑시다. 제일 위에 호봉 테이블 등록이 있어요. 600번 과장. 적용 시작연월을 2019년 7월로 잡아주시고 우측 상단에 일괄 등록을 눌러줄게요. 기본급 초기치 300만원, 증가액 10만원, 직급수당 초기치 15만원, 증가액 3만원, 적용. 끝났죠? 이제 5호봉 합계를 보면 됩니다. 367만원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